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박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최근에 한국사에 대한 출제 경향을 좀 살펴봐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의거해서 몇 가지 최근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한국사에 대한 출제 경향을 요약을 해보면요,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시대에 걸친 통합적인 문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의 골고루 출제, 또 역사적인 사건이나 서적의 시대순 배열 문제, 또 네 번째는 통합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사료나 자료를 통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주요 인물들, 인물사 문제들이 이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 한국사 출제 전반적인 동향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그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전 시대에 걸쳐서 걸친 그 통합적인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통합적인 문제를 한다면은 통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그 2018년도인가요? 국가직 그 국어행정지 문제인데요. 1번 문제였었죠.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다음 중 통일신라의 지방제도에 대해서 바른 설명은 이런 식의 문제였었죠. 지금은 그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통합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면은 시대사를 중심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맞게 분류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에서 분류사로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만은 답을 찾자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대사 공부한 이후에 분류사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 분류사로 공부를 하면요, 나중에 시대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최근에 한국사 문제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시대순 배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분류사로 공부하지 마시고 시대사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분류사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따로 필기 노트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정치사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도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사가 11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사, 그 다음에 경제사, 그 다음에 사회, 문화사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보면 정치사가 한 11문제 정도 나오고 경제, 사회, 문화사에서 한 9문제 또는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한두 문제에 약간의 뭐 증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정치사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에서 이 자료, 이런 식의 이제 박스에 사료나 자료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만천명월 주의농자서라고 하는 정조죠, 정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다음 중 정조에 대한 설명 또는 정조 때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조에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고 밑에 선지에서 정조 때 얘기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만은 해동농서 서호수라는 사람의 저서죠. 정조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유의를 좀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경제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사 관련된 문제는 현대사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가본 자료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한일 협정 전 단계에서 김종필 오일한 메모죠. 62년에. 그 다음에 나번 자료는 66년에 브라운 각서 내용입니다. 월남전 추가 파병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문제는 연대를 묻는 겁니다. 사실은 가본 62년, 그 다음에 나번 자료는 브라운 각서 66년. 그러니까 62년에서 66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에서 이제 정답 몇 번 이렇게 이제 묻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사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사 부분에서는 좀 생소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의 생활 모습을 그렸는데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만은
일단 용어 정리에서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단주택은 상류층의 주택이 아니고요. 요즘에 서민주택입니다. 서민주택이니까 아마 연립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 조그만 집들이 있죠. 이런 집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내용이야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기본 이론 강의나 또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루기도 하고요. 일단 사회사에서 전혀 출제가 잘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변형이 돼서요. 다음 회차에는 다음 주 개항 이후에 사회생활에 대해서 맞는 것은 개항 이후나 일제 강점기나 의식주의 생활 모습의 변화는 우리 기본서에 상술이 돼 있습니다. 기본 시간에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라든가 문화사에서 이런 문제입니다. 고려 때 진화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문화의 자신감, 자주성을 피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가 바로 진화의 시입니다. 고려의 무궁한 발전을 기한 건데요. 이 진화하고 같이 아주 빨리 글을 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규보입니다. 여기서 이규보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규보의 저서, 동명편, 옛날 같으면은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은 그래서 이규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작품을 묻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측면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찍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순 배열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 말이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풀어볼 수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 감으로 그냥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으로. 그리고 이런 문제 틀렸다고 그래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런 문제는 운이 좋으면 맞고 운이 안 좋으면 틀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야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다음 과목 문제 푸는데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시대순화표라는 이거 책뿐만 아닙니다. 무슨 이왕, 이이, 희대승, 서경덕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을 제시하고요.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이 나왔던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는 것은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감으로 그냥 푸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는 정확히 알고 푸는 학생은 없다. 수험생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파가시면서 평소에 공부하시면서 이게 앞이고 이게 뒤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 트렌드는 거의 이런 문제죠. 사료,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조의 만천명월 주인홍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는 거의 없어졌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든가 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문제 유형과 거의 매치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광개토항 비문에 나온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교재에 있는 사료 자료들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서 정리하실 때 이론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2016년, 17년, 18년도를 통해서 본 국가직이나 서울시 지방직을 통해서 본 문제 출제 경향이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2017년부터 2018년을 거치면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특히 2018년도 국가직 구급 한국사 문제는 가장 어려웠던, 가장 난도가 높았던 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다 해서 학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는 사실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10년, 20년 차이로 책을 편찬한 것을 서술해 놓고 다음 중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공무원 시험은 우수한 인재를 뽑자라고 하는 시험은 아니다. 탈락시키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 시험 유형에 맞게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을 무사하게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사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것도 역사는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자칫 암기 과목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암기할 때는 괜찮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따라서 암기하지 마시고요. 외우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다. 다독. 흐름을 이해하시다. 그게 이제 최근에 문제 출제의 경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외우지 말고 많이 읽어보십시오. 자주자주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서의 개념입니다. 용어라든가 또 특히 역사는 한자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를 쓸 필요는 없지만 한자를 많이 알고 계시면은 내용 또 개념, 용어 이거 이해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마지막 파이널에서 정리하실 게 아니라 기본 이론 정리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학습 방법할 때 공부를 하실 때요 제대로 잡아놓으시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뭐 복습하거나 또는 뭐 시험 직전에 내용 정리하거나 요약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기본서입니다. 기본서가 어느 기본서 보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들이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공들인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편집한 책 있죠. 이 책 내용 정도만 정리하시면은 9급이 아니라 7급 더 이상의 뭐도 있다면 그 시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들임에서 또 문제집이 나갑니다. 이는 기출 문제도 있고요. 또 예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 이론서를 정리한 다음에 문제집 이 과정까지 거치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최소 95점, 그러니까 많이 틀리면 하나, 아니면은 20개 이렇게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죠. 늘 빈출되는 내용입니다. 항상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일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매년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항상 출제가 됩니다. 우선 5개. 그럼 나머지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15문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이 부분만 또 뽑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앞으로 이제 대책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최근에 한국사회 출제 경향을 좀 제시를 하고요. 앞으로 수험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시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또 더 자세한 얘기를 또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